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크로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리튜브를 작업하고 있어요. 오리튜브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모자를 씌워놨어요, 제가. 이 녀석이에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애는 소니 엔젤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늘이 사이즈? 하늘이보다 약간 작은가? 그래서 턱시도 샘을 항상 앉혀놓죠, 제가. 요거는 복강리카 사이즈인데 로에리도 잘 맞아요. 한번 입혀볼까요? 아니, 입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갑자기 말이 어울리는 옷이 없어서 남의 옷을 지금 잠깐 입었어요. 어때요? 딱 맞죠? 복강리카도 요 정도 느낌으로 튜브를 태워줄 수 있거든요. 태웠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요즘에는 자꾸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까먹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게 약 때문입니다. 아프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무슨 수다를 떨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코반을 제가 지금 생각 중인 동영상 촬영하려고 생각 중인 것들이, 코바늘을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영상 찍을 때마다 말이, 이게 제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멀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멀티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제 동영상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근데 여튼 제가 벌써 여름이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곧 여름이니까 라고 말을 하려던 거였는데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막 성급하게 막 이렇게 말이 원래 그렇게 말을 하진 않는데 흥분한 것처럼 막 달려가듯이 말하고 막 이런 거 듣기 굉장히 거북하죠. 하여튼간 그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이제 곧 여름이 오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덥다 보니까 그걸 뜨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뜨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덥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늘어져서 지내시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코바늘이잖아요. 코바늘이 좀 뭐랄까 시원한 의상 종류가 많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 워낙 슝슝 나니까 겨울에 입을 수 없는 옷들이 많죠. 저는 겨울에는 코바늘 의상 작업을 해도 못 입어요. 추위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코바늘 떴던 거 다 앞으르고 있어요. 예뻐서 떴는데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짐이죠 뭐. 그렇게 저처럼 추위 타는 사람들은 겨울에 코바늘을 겹쳐 입는 용도 정도? 근데 겹쳐 입는 용도도 코바늘로 뜬 건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코바늘은 겨울에 안 하는데 코바늘 여름에는 이렇게 구멍 슝슝 나는 거 일단 시원해 보이니까도 좋고 실제로 의상이 시원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바늘이 더 시원해요. 근데 소품류가 거의 코바늘이 좀 많잖아요. 대바늘 소품은 아무래도 겨울 소품이 많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소품 위주 그러니까 더운데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보단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소품 종류를 많이 하니까 코바늘을 많이 잡게 되는데 여름에 어울리는 의류나 소품이나 다 코바늘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코바늘부터 제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바늘 하면 아무래도 또 많이 생각나는 게 아미구름이잖아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오리튜브도 사실 아미구루미의 일환이고요. 이제 아미구루미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바늘 인형을 이제 아미구루미라고 부르게 된 게 일본 스타일의 코바늘 인형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부심 있는 사람들, 프랑스인 같은 경우에는 구테어 아미구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게 정말 다 그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대체로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크로셰돌, 뭐 크로쳇돌, 뭐 이런 식의 표기를 많이 사용하고 아미구루미 이제 나머지 저희 같이 한국인이나 뭐 일본인이 쓰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외에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남미라던가 동남아라던가 뭐 등등등등은 그냥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미구루미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턱시도 쌤도 아미구루미 코바 말이 꼬이네요. 코바늘 인형이고요. 또 저런 것도 여름에는 작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 녀석들 위주로 해서 좀 구상 중인데 사실 이 구상이라는 게 하루에 골백 번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열심히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하지? 막 뭐를 올려드려야 좋아할까? 어떤 걸 주로들 많이 뜨실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인형 옷을 주로 안 뜨고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은 취미였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니팅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주문 제작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취향이나 내가 지금 당장 뜨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조금 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구속되어 있는 그런 뜨개를 해서 요즘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한된 시선을 가지게 되고 말았어요. 요즘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고였는가. 이것도 어디서 배웠거든요, 저? 고인물이라는 말을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해요. 이제 게임 좋아하는 것도 남들하고 좀 취향이 조금 다른 편? 그러니까 저는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같이 접속해서 같이 플레이하는 이제 멀티플레이형의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싱글 플레이. 그리고 RPG. 롤플레잉이라고도 하는데 뭐 하여튼간 그 롤플레잉 배경 자체가 약간 판타지예요. 그래서 판타지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는 나오는 소설을 전부 다 읽을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판타지를 이제 막 보다가 너무 볼 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양판소 스타일로 바뀌기도 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넘어서서 어린 친구들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아, 어, 이런 시는밖에 안 나오는 소설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너무 읽을 게 없네. 뭘 읽지? 그랬는데 저는 좀 약간 소설을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 뭐랄까 통속 소설이라고 하죠, 흔히. 그런 류의 자극적이고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오픈 결말이라는 생각의 요소를 워낙 요즘에는 유행처럼 많이 주잖아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결론 내주는 걸 좋아해요. 답정리어랄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곳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판타지나 이런 소설,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좀 더 희망, 아름다움, 힐링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판타지를 더 좋아해요. 근데 판타지 볼 게 너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무슨 신무협이라 그랬나? 뭐 그런 류를 알게 돼서 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나 어릴 때 아주 아주 어릴 때 삼촌이 그런 무협지를 막 보더라고요. 글씨도 깨알같고 많고 막 권수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재밌게 보셨는데 이해를 못했죠. 그때는 아니 이런 게 뭐가 재밌지? 그림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보고 있어. 하지만 삼촌이 봤던 소설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걸 정통 무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안 보고요. 신무협 스타일? 약간 판타지가 섞여서 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좋아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동안 진짜 미친 듯이 읽다가 볼 게 없더라고요. 또 너무 봤더니. 그래서 결국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허무맹랑 스토리 좀 좋아해요. 왜냐면 읽고 나면 끝나거든요. 내 마음속에 남아서 파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감흥력이라고 해야 되나? 공감력?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후유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고 오래 그게 유지돼서 그 공포 영화라던가 이런 거 보면 잠 못 자는 게 되게 오래 가고 심지어는 못 먹기까지 했어요. 그런 정도라 정상 생활이 안 될 정도니까. 여튼 그 게임하는 데서 그 고인물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는 걸 좀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좀 그런데 아무래도 좀 판매회 위주나 수업 위주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나아지는 길로 가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을 때는 뭘 하건 간에 취미일 때 가장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럴 수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종종 로또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제 운은 로또가 되는 그런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또 살아야죠. 이렇게.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고인물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준비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보여드리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인물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지고 뭐랄까 돌파구 내가 고인물에서 나갈 수 있는 길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전 아니지만 일반 분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느긋하게 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살게 된 게 뭐 저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된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저만의 그런 고인물이죠. 고인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공부도 많이 좀 더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많은 좋은 이제 가르침이라고 그러려니까 이거는 좀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조카가 그러니까 되게 수줍음이 많다 그래야 되나,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그, 그러니까 서는 걸 못해요. 말 그대로 정말. 서지는 못하고요. 앉아서는 해요. 아, 이거 되게 웃기다. 그래서 이제 막 학교에서 발표 같은 거 시키면 앉아서 말하면 안 되냐고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앉아서는 말 엄청 잘하는데 서서 그러니까 무대 공포 같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시선이 모여버리면 너무 하얘져요. 온 세상이 하얗게만 보여요. 그리고 머릿속이 뭐 하얘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 조카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지 애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리니까 당연히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지만 그 어린이의 변화라는 거를 느낀 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기 전에 조카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나 이모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 어때? 막 이러면서 시큰둥하더라고요.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냥 슬쩍 한 말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보여줬나?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 영상 연습 삼아 찍은 걸 보여줬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만났을 때 조카가 이제
작은 조카 생일이어갖고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싱크대 놀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근 뭐 이런 거 접시 이런 게 약간 변색 플라스틱 뭐 이런 거랑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반응을 하는 그런 장난감이더라고요. 요즘 뭐 인형 헤어도 그런 거 많아서 그렇게 추워지면 머리가 진해지거나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재미있는 그런 헤어도 나오고 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도 봤어요. 그래서 여름이랑 겨울이랑 다른 컬러로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실을 판매하는 걸 봤는데 색깔도 되게 괜찮게 잘 나와서 구매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못 샀어요. 집에 산더미처럼 판매용으로 구매했던 실들과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취미처럼 즐기려고 하는 구매를 아무래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 여튼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모가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고 싶다.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했더니 되게 그날은 좀 다르게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손을 막 들이밀면서 카메라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너무 열이 차서 카메라를 벗어나는 거죠. 카메라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내 조카는 열심히 막 손동작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목소리 안 들어가고 음악 넣을 거니까 말해도 돼. 막 이러면서 좀 내려와, 내려와 이랬는데 그때 그 영상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어린이날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을 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장래희망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유튜브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었나 봐요, 엄마한테. 네. 그 요즘 초등학생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서요. 그리고 제 조카는 그걸 학교에서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제 동생 말처럼 저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게 이제 꿈으로 바뀐 건진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어린이집 선생님보단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낫지 않나요? 좀 더 현실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 제가 봤을 땐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보다는. 그리고 동기부여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막상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솔직하게 공부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제 성격이 소심을 떠나 꼼꼼한 좀 면도 없잖아 있는 아니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내가 그 지식을 습득을 했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신중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꼼꼼하다고도 할 수 있고 굼뜨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부분을 조카도 그대로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게 장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카한테 조금 이런 건 말로 해줘서 사실상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왜 나쁜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했던 말은 다 고루하고 지겹고 꼰대의 잔소리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어른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거 없더라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꼰대의 잔소리가 아닌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길을 살짝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이걸 하려면 어쨌든 간에 말도 잘해야 되고 해야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아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획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되건 그거에 대한 지식이 또 그만큼 많아야 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이 뜨개라는 거, 그리고 뭐 크래프트 쪽으로 제 그런 특기를 살려보려는데,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기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어 기본이잖아요. 특히 유튜브는 국내만 가지고 하는 거는 예전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동기부여를 조카한테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함으로써 제 조카한테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나는 잘한 것 같다, 잘 시작한 것 같다.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장 지금 시작하면 그 늦은 걸 어느 정도 쫓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바라는 그 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제가 그리고 조카에게 보여주고, 내가 못한 걸 네가 하면 더 좋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모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좀 가지고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뜨개를 내려놓은 이유는 이제 줄임을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근데 아까 전에 사실 이 영상 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이 늘림 구간을 했는데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 늘림 구간을 하는데 계속 세느라고 말이 끊기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데일리 크로셰고 자연스럽게 그냥 수다를 늘어놓는 거긴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성급하게 그냥 지었어요. 구경 좀 할 걸, 모니터링 좀 할 걸. 그리고 나서 그 여기 평단 부분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뭐 짧은 뜨기라 워낙 간단한 거고 해서 특별하게 뭐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초보분들이 이런 영상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영상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손을 어떻게 잡는지, 사실 저도 제가 몰두해서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뜰 땐 제 손동작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내가 보고 느끼고 수정을 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만들 때 항상 사진을 찍고 보고 그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제3자의 시선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확실히 그냥 눈으로 봤던 것과 다른 점들이 보여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것도 그렇지만 더 잘하는 사람의 것을 보는 건 더욱더 좋죠. 무엇이 되건 간에 보고 그 부분들, 저 사람은 왜 저기를 저렇게 잡지라는 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이게 왜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따라하는 거. 이게 더 나아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데일 영상을 찍는 의미도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켠으로는 뭐 수다죠, 뭐 그냥. 저는 재밌더라고요. 찍는 것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요. 너무 수다가 길었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을 한 건지 지금 했는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그 뜨개의 이 코바늘의 기본기들을 촬영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름 모자를 떠볼 생각이에요. 요게 이제 제가 엠모자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상 이게 엠모자는 아닌데 앤이 썼던 모자는 많이 다르죠. 모직 모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름이 되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이 모자.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도 많이 떠주시고, 혹은 인형들은 정말 다 잘 어울리죠. 이거 지금 로에리 사이즈가 아니어서 좀 그런데, 그리고
되게 제가 오래전에 떴던 모자라 썩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이거를 떠서 갖고 계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모자류 준비 중이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조금 더 초보 기술에서 많이 넘어가요. 요게 조금 더 N 모자의 느낌이 나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요. 요런 거 귀엽죠? 그래서 이런 기본 모자, 초보들이 뜰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그리고 어울리는, 여기에 어울리는 같은 실로 뜰 수 있는 그 가방 크로스백으로 제가 예전에 되게 잘 메고 다니는 디자인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같이 하나 또 준비하고, 그렇게 일단은 코바넬로 먼저 강의 스타트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솔직히 사소한 그냥 수다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주죠. 근데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그거를 하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데일리 크로셰 혹은 니팅 그리고 수다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제 것들 자랑도 하고 많이 올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뜨기 하세요. 안녕.